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릴 텐데, 해외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것부터 짧게 보고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죠. 다우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상승을 마감했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는 여기도 이제 큰 등락 없이 조용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큰 등락 없이 그냥 조용히 출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현재 코스피 지수 위치 보시면, 자, 위치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네. 등락이 없죠. 오늘 현재 등락이 없고, 지난주 상황을 잘 보시면 크게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신고가를 조금씩 돌파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큰 급등은 아니죠. 이 정도. 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지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큰 급등은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언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 개인들이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조정 온다,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지수는 대부분 떨어지지 않고 살짝 떠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요즘에 개인들이 연말 앞두고 지금 이제 조정 온다, 급락 온다, 내년에는 더 큰 하락이 온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럴 때일수록 조정이 오기보다는 상승장이 왔죠. 특히 개별 주장세. 네, 거의 그랬어요. 네.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기다리는 조정 없다는 말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식 교환이 뭐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랍니다. 네. 그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주식 교환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주가는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겁니다. 저는 그거만큼 진짜 잘 맞는 주식 교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 또 있죠.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고요. 네. 개인들이 조정을 많이 이제 기다리시고 걱정하시는데, 비웃기라도 하든 증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증시는 하나도 안 떨어지죠. 그럼 왜 이럴까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해서? 천만에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몇 %나 차지하겠습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 지금 아침에도 지금 급등하는 게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오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왔거든요. 오텍 저게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간 종목이에요. 단기하는 방에서 오텍을 음압병실 제작 수혜주로 추천했거든요. 이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방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추천 나갔지만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을 합니다. 지금 순환매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추천 나갔고요. 아침에 15% 이상 급등하고 있죠, 그죠? 현재도 12%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아닙니다. 먼저 지수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도 움직이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종목 좀 알려주세요, 좀 아침에 사야 되는데 급해요, 이러시겠지만 저희는 급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회원들 사드릴 거 다 사놨거든요. 기존 회원들이나 신규 회원들 계속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 대선주도 이제 사놓은 게 있지만 코로나 관련주들 꽤 사놨습니다. 인터넷 택배 박스 관련주들도 사놨고, 네. 코로나가 이렇게 2차, 3차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통제가 더 심해지면 올라가는 것들이 뭐겠어요? 택배, 먹는 간편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진단키트보다는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병실 부족 수혜주들 이런 것들 사놨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은 아침에 여유를 좀 갖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음 여유를 갖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항상 그랬거든요. 뭐가 항상 그랬느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있죠. 그때는
1차 유행할 때는 이런 거를 처음 겪어봤었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하나하나 볼게요. 간단합니다. 2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었죠. 그렇죠?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대구, 경북 그쪽에서 확진자 수가 2월 말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3월 달에도 굉장히 더 많이 나왔죠. 그때 뭐 신천지 그쪽 분들 뭐 조사하고 막 그러니라고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탈리아라든가 기억하실 겁니다. 유럽 쪽에 미국 쪽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급락했죠. 네. 그때 그리고 끝이었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때 그리고 끝이었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전 세계 증시 어디도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언제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때 올해 3월달 이후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조정 온다, 폭락 온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12월달이 될 때까지 없었어요. 그 없으면 조정이 안 오고 폭락이 안 오면 그분들도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끝까지 안 해요. 곧 올 거래요. 뭐가 오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조정이랑 폭락이 꼭 올 거래요. 그래 언젠간 오겠죠. 네? 언젠간 오겠죠. 그죠? 네. 3월달 이후로 안 왔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고. 개인들이 조정을 기다리면 올 조정도 안 오고 그냥 가버립니다. 올해 3월달에 처음에 코로나 처음 만나고 폭락했을 때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어디도 조정을 크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뉴스 보시니까 불안하시죠? 그렇죠? 네. 확진자 숫자 쭉 늘어나니까 불안하시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 1000명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잠시만요. 네네. 방송하다가 잠깐씩 좀 이렇게 무슨 그 드릴 뚫는 소리가 날 거예요. 제 위층 사무실에서 저기 공사를 해가지고. 네네. 위에 지금 사무실에 뭐 새로 들어온다고 네.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약간 좀 이제 소음이 좀 날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하루한끼님이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 1000명이 넘으니까 좀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0명이 넘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1000명이 넘었다고 언론에서 자꾸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불안하신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쵸? 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해줘야 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순기능도 있겠지만 제가 딱 이거는 딱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 100명 넘어갈 때부터 100명, 200명 넘어갈 때부터 저는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 했어요. 언론에서 저렇게 너무 코로나 관련돼서 너무 심하게 저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죠. 근데 언론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그렇게 방송에서 틀어내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겠죠. 누군가한테 의지하겠어요. 정부에 의지하겠죠. 정부에서 주는 뭐 이런 지원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통제를 좀 해주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나 사람이 기대해야 돼. 힘들면 기대해야 되니까. 지지율 같은 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 관련된 얘기니까. 근데 정부에 기대려고 하는데 어느 정권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도움을 못 줄 때가 있겠죠. 모든 개인들한테 정부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도움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결국에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시도를 하겠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럼 뭐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제가 일부러 지금 마이크를 끄고 있었는데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뭐 그런 공포심도 있겠지만 그 공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져서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쵸?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오겠어요? 돈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투자를 하겠죠? 어딘가에서는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올해 고생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죠? 네, 은퇴를 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꽤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경제가 주식하시는 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힘들면 주식시장도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가 정말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요? 그 경제를 살리려고 대규모로 돈을 풀거든요. 그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폐 발행한 게 이제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증시가 살아나고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큰 위기가 닥치면 증시는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급락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가 생겼으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풀린 돈에 의해서 그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넘었다고 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처음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그래서 급락을 했거든요. 전 세계가 다. 근데 이거 급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대규모 돈을 풀고 나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중간중간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힘드니까 돈을 더 풀어요. 더 푼다니까요. 미국도 풀고 유럽도 풀고 우리나라도 풀고 계속 풀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면 돈 더 풀겠네요. 그럼 돈 더 풀면 주식시장 또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잠시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많아져서 정부에서 통제를 강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면 통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은 더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빠른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죠? 네. 투자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택근무라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집을 꾸미고 집을 아예 사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이 되게 좋아요.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요 전체적인 경제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동산 쪽을 집값 잡는다고 많이 옥죄해놨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쪽에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개인들의 돈이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데로 가기보다는 저금리니까 네. 그쪽으로 가기보다 어디로 간다고요?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사회적인 통제를 더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제가 지금 억지 논리를 핑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비관론자인 나쁜 아저씨들은 맨날 조정 온대요. 맨날 이런 거 또 온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제발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 했죠? 저 이 얘기를 3월달에 폭락할 때 있죠. 그때부터 했어요.
이렇게 큰 위기가 오면 코로나 이런 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런 게 오고 나면 대규모 경제를 살린다고 유동성을 푼다. 그럼 항상 증시는 급등했다. 이동성을 푸는 게 한두 달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년, 3년 아니면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될 때까지 푼다 그랬잖아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왜 들어오셨어요? 돈 벌려고 들어오셨죠? 왜 여기로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돈이 보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돈 벌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돈이 뭐냐면 다른 말로 유동성이에요. 대규모 돈이 풀리고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만큼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맨날 그냥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차트가 되게 단순하죠? 온라인 방송이니까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하는데 보세요. 보조지표 많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차트는 딱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위에는 뭐예요? 주가, 아래는 거래량인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헷갈리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크게 놓고 보시면 돼요. 8년 전에 비해서 주식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비관론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거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세력이 팔고 나간 거래요. 세력이 팔고 나갈 만큼 주식시장이 올라왔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죠? 이제 앞고점을 살짝 돌파했을 뿐인데 뭘 팔았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전고점에서나 매도하려고 주식을 매집하고 올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세력한테라기보다 누구예요? 언론한테 속지 마세요. 언론한테 속으시면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거를 좀 깨달으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더 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결국에는 돈이니까요. 네. 유동성이 더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에서는 또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경제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제가 보건의료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 1000명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나온 수치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수치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고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꺾이게 돼 있습니다. 네. 주식이랑 비슷해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어떤 주가가 정확하게 몇천, 몇백, 몇십, 고점이 뭐 몇천, 몇백, 몇십, 몇 원일지까지는 몰라도 대충 딱 보면 고점 나왔네 그런 거 있으시죠? 이 정도 보면 바닥 나왔겠네. 실력 차이에 따라서 좀 약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실력에 따라서 네. 대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개념 치 마세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저것도 꺾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막 욕하다가도 그 정부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쪽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부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요? 정부를 믿어주고 이렇게 의지하기를 바라겠죠. 그럼 통제는 아무튼 요즘 통제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차트 띄워놨으니까. 코로나가 그때 3월달 있죠? 3월달에 확 터지고 나서
그때 딱 한 번만 하락했고요. 여기였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던 게 5월 어린이날 지나서입니다. 언제겠어요? 여기였죠. 그때 그러고 나서 증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큰 급락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김여정이 한 소리 했어요. 그때 우리 오빠 욕하는 삐라 보내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 난리를 쳤고 개성공단 막 거기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랬죠. 네, 그때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조정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막 급락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 다음에 많이 나왔을 때가 5월달 그리고 언제냐면 그 다음이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막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서 바로 갔습니다. 이때 저희 방에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00명 넘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명 넘어가 1000명이 아니고 100명 넘어간다고 언론에서 슬슬 운을 떼면서 죄송합니다만 호들갑을 떨 때가 11월 초입니다. 여기죠. 그러면서 증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올해 3번 속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5월달에 조정 온다, 6월달에 조정 온다, 8월달에 조정 온다, 뭐 겨울 되면 조정 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3번이고요. 연수로 따지면 1년 내내 속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속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증시가 급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조금 늘어난다고 언론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정부에서 말을 많이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조정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조정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9시 35분이죠. 네. 제가 아침에 이 얘기부터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 마음이 편안해야 돈도 잘 벌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한테 저번에 그 상한가 6개 넣은 시수억 있죠? 이런 거 쥐어드려도 손에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시수억인데 올해 저희 방에서 이제 가장 시원하게 올라간 종목이 시수억이에요. 수익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수익 낸 거기 때문에 4개월 전 거예요. 뭐 부끄럽게 4개월 전 것 갖고 자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기존 회원들은 여기서 추천을 했더니 상한가가 가기 전에 추천했거든요. 그때 다 사가지고 수익을 잘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시수억 추천하는 날 아침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전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전전날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안 샀거나 안 샀어요. 안 산 사람도 한두 명 있었어요. 그리고 샀는데 첫 상한가에서 제가 팔란 얘기는 안 했는데 다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전문가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회원, 신규원 중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요? 저희 방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분들이 그때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걸 끝까지 못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의 첫 상한가에서 팔았어요. 첫 상한가만 잘 견뎠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왜요? 그 다음부터는 점 상한가였기 때문에 팔 일이 없었거든요. 점 상한가인데 뭐하러 팔아요? 풀리지도 않는데.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거의 다 털렸더라 이거죠. 그 이유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아침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려도 불안하면 손에서 놓게 돼 있어요. 바들바들 떠는데 손에 있는 잡은 그 주식을 놓는다니까. 아셨죠? 네. 마음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네. 시수억은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코로나 테마 좀 사볼까요? 아니면 대선주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지금은 대형주가 괜찮습니다. 대형주 중에 안 간 것들도 꽤 있거든요. 대형주들도 순환매가 돌긴 돌아요. 그런데 대형주 순환매가 돌긴 도는데 대형주보다는 솔직히 개별주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주식을 사실 때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개별주나 아니면 뭐 테마주 같은 거죠. 네. 테마주. 네. 개별주나 테마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참고로 나는 개별주는 좋아하는데 테마주는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테마주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난 그래서 개별주를 좋아하지 테마주 싫어한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그 개별주 사신 분들은 이게 그래요. 개별주 사시는 이유가 대형주는 천천히 가고 개별주는 시원시원하게 잘 가니까 나는 개별주를 좋아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뭘 모르시냐면 개별주가 시원시원하게 가려면 그 개별주가 테마주가 됐을 때 그때 시원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그 개별주가 테마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주보다 더 천천히 가요. 네. 주린이 분들이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잘 몰라서 네. 개별주는 좋아하는데 테마주는 위험해서 싫어한다.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별주가 그 빨리빨리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테마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하셔야지 개별주도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대형주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순환매가 돌기는 도는데 순환매 끝물이에요. 끝물.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이렇게 정식 코스 드시면은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맨 끝에 나오는 그 메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 메뉴는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이제 우리 우리말로 이제 디저트 나올 시간입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서 자, 디저트 나올 때도요. 그 정말 훌륭한 디저트가 나올 때도 있겠죠, 그죠? 네. 무슨 얘기냐면 실력 있는 분들은 대형주에서 순환매 끝물이기는 한데 실력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걸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저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디저트를 뽑아낼 수 있죠.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 끝물에 들어가서 좋은 거를 고를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진짜 무슨 그 설거지할 그 잔반밖에 안 남은 그런 거를 고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이 다 먹고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쪽은 거의 끝물이에요. 순환매 끝물. 아직 안 간 게 있어서 거기서 폭등이 나오겠지만 그거를 개인들이 골라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개별주 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 순환매가 거의 끝물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개별주 순환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개별주 순환매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기에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대형주, 개별주 순환매가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 대형주, 그죠? 그럼 개별주 순환매는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주 강세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될 때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매집을 잘 해놨는데 우리 같이 먹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눈치챌까봐 최대한 숨겨놨겠죠. 그죠? 네. 아닌 척하고 있거나 숨겨놨거나 근처만 왔다가는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겠죠. 오지 말라고. 그죠? 네. 막 뉴스에다가 막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좀 있으면 3000명 될 거다, 5000명 될 거다, 10,000명 될 거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을 거다 막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는 그런 뉴스 보면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미국, 그죠? 네. 미국 하루에 확진자 수 뭐 몇만 명씩 나오는데 그 나라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 비하면은 뭐 미국보다는 강대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의료진들 실력도 있고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망하겠습니까? 네? 의료기술이 미국보다 그렇게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네. 근데 이제 뉴스 보면은 1000명 넘었으니까 곧 뭐 진짜 무슨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으면 해외에서 의료관광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는 이제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만약에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면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상황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라.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달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힘을 내셔라. 응? 3단계 이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더 마스크 잘 쓰시고 잘 씻으시고 하여튼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라. 여러분들한테 다 달린 거다.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옛날에 외환위기 IMF 때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 잘 보세요. 뉴스 나오는 거 잘 보시라니까요. 곧 2,000명 될 거고 3,000명 될 거래요. 잘 보시면 기사의 그 맥을 잘 짚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론을 왜 욕하냐면 억수로 위해주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불안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쵸? 제 말에 공감 가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잘 보시라니까요. 잘 보면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네. 여기 1번 찍어주신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네.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공개방송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우리 회원들 수행한 것도 좀 자랑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네? 언론이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 나온 게 아니라 항상 올라갔다. 거기서 매집을 하면 돈 번다. 그냥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1,000명이 뭐가 중요한 이거예요.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마셔라. 하지만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야 된다. 응?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면 큰일 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 배우신 분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수준도 높지만 교육 수준도 높아요. 응? 그거 못하겠냐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자, 다시. 네. 요 얘기로 계속 가면은 이게 정치 얘기로 빠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식 얘기로 돌아와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야 된다고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하셔야죠. 근데 개별주 중에는 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코로나 때문에 막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대요. 그럼 정부에서 뭐 하겠어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가 경제를 살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정책을 펼치겠죠?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그 공수처 이런저런 거 통과되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그죠? 네. 난리도 아니죠, 그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산안은 그냥 통과됐어요. 예산안 통과됐다니까요. 내년 예산은 통과됐죠?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싸워도 돈 앞에서는 안 싸운다 그랬잖아요.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조만간 어디에 무슨 예산이 얼마 편성됐고 이게 어떻게 집행될 거라는 세부 계획이 이제 세워지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부 정책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사람들은 조정 온다고 현금 들고 있으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바닥 나오면 주식 사겠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주식을 사야 될 때 현금 들고 있으니까. 현금 들고 있어야 될 땐 주식 사고 있고. 물타기. 네? 그런다니까. 그게 비관론자들이 항상 그렇게 주식합니다. 아무튼 이제 정책주 이제 많이 나오겠죠? 내년 4월달에 선거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윤석열 씨 관련된 문제 정리 빨리 해놓고 나서 뭐 하겠어요? 공수처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이슈를 그쪽으로 돌리겠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쪽 이슈를 좀 시끄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관심을 가질 거고, 거기에서 정치인들 더러운 얘기가 나오건 안 나오건 일단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주들이 움직이겠죠. 정부정책주, 대선주.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죠. 대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대기업에서 특히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거를 살아나갈 건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겠죠. 그게 보통 11월 달에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 12월, 1월 달에 많이 하죠. 뭐가 되겠어요? 그쪽에서도 테마가 형성되겠네요. 저희가 큰 거 3개만 얘기해 드렸어요. 선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정부 정책주, 그 다음에 기업에서 발표하는 신기술. 정부에서 보조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맞물려서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하나 더, 코로나 관련주들로 적당히 단타 치시면서 단기나 수익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뭐 미국 관련된 것도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딱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빨간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누가 되든 대북주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대감 때문에. 네. 누가 되든 대북주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 민주당이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그러죠? 아니요. 누가 돼도 움직입니다. 이게 쉬워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보수 정권일 때 대북주가 안 갔을까요? 죄송한데 더 많이 갔어요. 더 많이 갔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안 갔을 것 같죠? 많이 갔어요. 개성내 폐쇄했으니까 안 갔을 것 같죠? 많이 갔다니. 폐쇄하고 나서 더 많이 갔어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개인들의 상식과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기회죠. 그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도 괜찮지만 대형주는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기가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개별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테마주 좋은 거 많으니까 이런 거 하시고 실적주를 좋아한다? 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도 있지만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발굴해서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온통 돈 벌 수 있는 저렴 기회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지금 이 불확실성 있죠? 이 불확실성을 코로나 뭐 1000명 넘었다고 지만 이러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방향 얘기해드렸죠. 대형주보다 개별주가 좋고 개별주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산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분산 투자하시고 단기 스윙을 병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단기 스윙을 병행해야 되는지 상세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세력들은 지금 순환매를 돌린다. 순환매를 돌리니까 종목을 한두 개만 하지 말고 좀 여러 개 늘려서 분산으로 해서 해라.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도 좀 올려놨더니 거기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방송 잘 들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 저한테 욕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어떤 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개 사서 기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두 개 사서 기다린다고요? 불확실할 때는요, 확률을 높이려고 어떻게 해요? 종목 수를 늘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경규 씨 나오는 그 TV 프로가 그 도시어부죠?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 나왔던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프로 때문에 낚시 열풍 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낚시에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물 낚시 있죠? 대물 낚시. 여러분들도 이제 대물 낚으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식 시장 들어와서 막 피레미 같은 거 막 그런 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거. 그죠? 대물 낚으시려고 지금 막 종목 찾으시고 제 방송도 들으시는 거고 막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피레미가 아니라 대물 노리시려고. 낚시할 때 특히 민물 낚시 있죠? 저수지나 강에서 하시는 거. 네. 낚시하시는 분들, 대물 낚시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낚싯대 10개 이상 핍니다. 최소한 6개, 7개 이상 핍니다. 보통 10개 이상 피십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요. 뭐 TV에서라도 보셨죠? 진짜 큰 거 대물 낚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해놓고 합니다. 장어 있죠, 장어.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낚싯대 되게 많이 핍니다.
왜요? 확률을 높이려고, 잡아내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한두 개로 하십니다. 한두 개. 대물낚시 하시는 분들이 바다낚시야 어쩔 수 없지만 민물낚시에서는 한두 개 갖고 안 합니다. 낚싯대를 더 많이 피죠. 대신에 잔챙이 와서 이렇게 물면 그 채지도 않습니다. 내비로 두죠. 본인이 원하는 걸 낚으려고. 그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아시겠죠, 그죠? 네.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그 내가 원하는 그런 짜잘한 수익은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큰 걸 원하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 50%, 100%짜리 수익, 그 이상 되는 수익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잔챙이 그런 거 건들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가시면 돼요. 여러 개 펴놓고 분산 투자하시면서. 근데 빨리 부자는 되고 싶고 종목 여러 개 있으면 이거 갖고 뭐 돈 벌리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한두 개만 하시는 거죠. 불확실하니까 조금 한다고요? 불확실하니까 더 많이 해야죠. 왜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이 매집해 있는 걸 알겠죠. 전문가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뭐가 먼저 갈지는 저도 100%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확하게 뭐가 먼저 갈지는 100% 몰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이 매집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거의 압니다. 그런데 순서까지는 100%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공방인데 조금 이제 다 안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까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세력이 약간씩 바꿉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 중에 뭐부터 움직이겠어요? 아까 얘기했어도 오텍 있죠? 오텍 같은 이런 코로나 관련주를 급등시키겠죠? 그 대선주나 이런 것들은요 오늘 안 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세력도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가는데 근데 개인들은 처음부터 점을 쳐요. 지수가 어디에서 꺾어질 거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빠질 거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 무슨 테마주는 반드시 간대요. 특히 대선주. 네. 이낙연 씨 관련주 몰빵하신 분들 지금 후회 많이 하시죠? 이럴 줄 몰랐다 그러시면서 지지율 빠지네 그러면서. 원래 지지율 빠져요. 그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너무 무리했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세력도 그때 상황 봐서 세력도 분산 투자고요. 세력도 그때 상황 봐서 상황 봐서 합니다. 상황 봐서. 근데 개인들은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분산 투자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와 스윙을 병행해서 하는 게 훨씬 좋으십니다. 들어보세요. 왜 분산 투자라는 게 유리한가?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데 종목을 압축하시겠다고요? 불확실성이 없을 때도 종목을 한두 개만 하시거나 두세 개 그렇게 선택과 집중 잘못하시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불확실한데 종목 수를 줄이겠다고요? 평소보다 더 늘려야죠. 왜요? 아무리 세력이 매집을 한 게 확실해도 그렇죠? 네. 누가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낚싯대 여러 개 펼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낚싯대 비유했으니까 저도 낚시를 좋아해요. 자 저수지에 바다에 강에 고기가 많아요. 그냥 낚싯대 넣자마자 바로 나와요. 그것도 대물이 넣자마자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이게 물반 고기반인지 그죠? 넣자마자 바로 나와요. 그러면 낚싯대를 뭐하러 이렇게 많이 펴요? 한두 개만 하지. 피다가 볼일 다 보겠네요. 낚싯대 많이 피우면 엉킵니다 그거. 그렇죠? 그렇게 낚시가 잘 되면 솔직히 한 개만 갖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낚싯대를 왜 여러 개 피겠어요? 잘 안 잡히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고기 잘 잡히세요? 안 잡히세요? 잘 안 잡히시죠?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죠? 네.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옛날보다 조금 약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응?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필요할 땐 있는데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고개 잘 잡힐 때는 한두 대만 갖고 해도 돼요. 근데 뭐하러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려야 되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은 좋아요. 하지만 불확실성, 즉 안개가 많이 꼈기 때문에 종목수를 늘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관리가 안 된다고요?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이 관리하려고 하십니까? 계좌를 관리해야 된다고요? 세력이 해주는 거예요, 세력이. 그 주가를, 그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건 세력이라니까요. 그게 외국인이건 뭐 동호회건 누군 간에 세력이 올리고 세력이 관리하는 거지. 그걸 왜 개인들이 관리합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제가 하는 얘기랑 반박 한번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은 분산 투자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세력도,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세력도 분산 투자한다니까요.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도 분산 투자합니다. 여러 개 사놓고 그때 상황 봐서 괜찮은 걸 끌어올립니다. 코로나도 사놓고 이재명 관련주도 사놓고 윤석열 씨 것도 사놓고 그죠? 네, 뭐 정부정책주도 사놓고 저기 부산 가덕도도 사놓고 다 사놨겠죠. 세종시도 사놓고 그죠? 네, 5G도 사놓고 반도체도 사놓고 대형주도 사놨겠죠. 그럼 그때마다 좋은 거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 테슬라가 급등해요. 그럼 테슬라 같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관련 2차 전지나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5G 얘기했다. 이거 5G 얘기했네. 그래서 5G 올리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 같이 올리고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재명 씨 거다 한번 살짝 올려주고 키를 맞춰놔야 되니까. 그렇죠. 한쪽만 커지면 안 되거든요. 키를 맞춰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세력도 이제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리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 세 번째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해놨어도요. 매집한 거를 알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차트 딱 보면요. 저는 1초 만에 압니다. 일봉 차트가 뭐가 아무거나 갖고 와보세요. 네. 딱 보면 1초 만에 압니다. 진짜. 했네. 왜요? 많이 봤으니까. 딱 보면 견적 나온다니까. 했네 저기서. 네. 해놨네. 조금 긴가민가 하면 좀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딱 보면 압니다. 대충. 네. 나갔네, 있네, 했네 이런 거다. 근데 그건 저도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순서까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불안해하니까 세력들이 그냥 그때 상황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상승 파동 마디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저기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옛날에 테마주들이 각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성파워텍 10년 전에 저기 그거 기억하시나요? 원자력 갖고 뭐 크게 테마가 형성됐던 적이 있었죠. 보성파워텍인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세요? 벌써 10시네요. 잘 보이시죠? 자, 보세요. 보성파워텍이 2010년도에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 종목을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보시라는 얘기. 옛날에는요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했어요. 1,000원대 있다가 순간적으로 딱 제로 나오면 7,000원까지 갔어요. 멋있죠. 그냥 이때는 대장주, 이때는 솔직히 두세 감을 하셔도 됐어요. 지금은 이제 종목수를 늘리라고 하지만 10년 전에는 그냥 두세 감을 하셔도 됐어요. 선택과 집중. 그땐 저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바뀐 거지만. 그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받쳐줄 때는
파동 길이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이렇게 길게 나올 때는 그때는 그냥 보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파동 길이가 길잖아요. 1,000원짜리가 세상에 한 달 만에 7,000원 갔는데 뭐하러 중간에 분할 매도를 하며 그죠? 네. 뭐하러 저기 종목을 이렇게 많이 사요. 한두 개만 하지. 두세 개만 하지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러고 나서 이 보성파워텍이 이제 세월이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반기무시 테마주가 됐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랬어요. 그냥 한 방에 뽑아버렸어요. 이때 1,000원이 아니고 1,000원대였는데 순간 6,000원, 5,000원 막 그랬습니다. 뭐하러 몰빵하지 뭐하러 이래요. 두세 개만 하지. 그쵸? 근데 지금은요. 시장에 이렇게 받쳐주나요? 지금은 보성파워텍 이제 테마 형성이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예요. 저희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가다 말다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한 30% 50% 주다 말다 주다 말다 그래요. 이 대신에 파동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 유라테크 보여드릴까요? 유라테크가 뭔지 아시죠? 이게 세종시 테마주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바뀐 걸 아셔야 돼요. 유라테크가 세종시 이제 대장주로 8월달에 이만큼 급등했죠. 대략 2배 급등했어요. 한 6,000원 정도, 6,000원대 정도 있었나? 그 정도 있다가 10,000원대 초반까지 왔으니까 대충 2배 급등했거든요. 옛날에 어땠는 줄 아세요? 2011년, 12년 그때는요. 지금보다 탄력이 더 좋았어요. 여기가 3,000원 초반인데 8,000원대까지 거의 2배, 거의 3배 가까이 갔어요. 그냥 쭉 뽑았다니까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갔어요. 점상한가 다니면서 프랑파스는 더 있고 파동 길이가 짧아졌잖아요. 네? 옛날에 그 대주산업이라고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이게 그 갈 때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500원에 있다 그 당시에 순간 2,000원, 그러니까 4배 올라갔어요. 한 달 동안에. 대충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한 4배 갔다니까요. 한 달 동안 4배. 수익률은 한 300%. 네. 지금은요. 이게 요번에도 이제 갔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거 갖고 수익을 냈는데 세종시로. 여기 보시면 이 마디 있죠. 여기 한 마디가 굉장히 짧아요. 상한가도 없고요. 요즘에는 이거 상한가 여기서 안 나왔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얼마 올라간 거예요? 한 1,300원 정도에 1,200원대 있다가 2,300원까지 왔으니까 100% 조금 안 돼요. 이래 간다고요. 지저분하게 짧게. 근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비중을 실어서 한두 개만 하시겠다고요? 되겠어요. 세력대에다 끊어치면서 가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월요일날 대장주가 급등하면 모든 게 다 월요일날 급등했고 대장주가 금요일날 급락을 하면 다 금요일날 급락했습니다. 요즘에는 월요일날 가는 게 있고요. 화요일날 가는 게 있고 수요일날 가는 게 있고 목요일날 급등을 시작하는 게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쯤에 또 가는 게 있습니다. 다 다르게 갑니다. 출발하는 시간이 다 틀리다고요. 지금은 분산 투자를 안 하시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친다니까요.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몰빵 못해요. 알아도 몰빵한다? 그거는 성격 원래 이제 그래서 그러신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큰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단기와 스윙을 병행하는 게 좋으냐? 대주산업이 이게 여기서 추천 나간 거거든요. 대주산업을 그때 아마 여기쯤에서 추천했을 겁니다. 추천해서 수익이 한 30에서 50% 이상 내고 끝냈습니다. 잘 팔고 나왔는데 이건 그냥 스윙이었어요. 스윙인데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단기와 스윙을 왜 병행을 해야 되느냐? 단기는 하루 이틀 들고 가다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스윙은 그래도 보름 정도는 들고 와서 수익을 한 20, 30% 이상 내보겠다. 이게 스윙 아니에요? 그쵸? 단기 매매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스윙을 하시는 게 낫거든요. 스윙을 하시다 보면 이제 50%짜리 뭐 100%짜리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반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단기 스윙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대장주가 길게 뽑아줄 때는요 후발주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장주가 갖고 있던 후발주를 갖고 있던 하루라도 더 들고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중기라는 게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는 대량거래 터질 때까지 두고 가는 게 맞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파동 길이가 짧아졌고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아까 보시면 막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나오죠.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상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20% 30% 급등했다가 끝날 땐 다 떨어지고, 급등했다가 다 떨어지고, 초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20, 30% 났는데 다 내려오면 없어진 거예요. 수익이 얼마나 또 가슴에 이게 상처가 되시겠어요. 그럼 맨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 걸 그랬나 말 걸 그랬나, 괜히 팔았나 다시 사야 되나, 안 팔았더니 물렸네,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 개, 이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면 내가 주식이랑 안 맞나? 나 왜 이러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또 후회하시겠죠. 왜 이럴까요? 모르니까. 시장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저는 머리도 뭐 나름대로 뭐 사회생활도 좀 하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이러죠? 왜 그러겠어요? 옛날 걸 배웠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매매 기법이 다 언제 건 줄 아세요? 10년 전 거예요. 10년 전 거, 20년 전 거. 김영삼 대통령 때 것도 있어요. 21서 매매 기법 있죠? 그거 김영삼 대통령 때 거예요. 30년 전이죠, 거의. 네? 옛날 거라고요. 그 옛날 거를 붙들고 지금 세력들하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력하는 뭐 그것도 이겨버리라 이러면서 세력보다 더 비싸게 받으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힘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받쳐주지가 않으니 불확실성 때문에 종목들이 또 상한가가 30% 바뀐 것 때문에 그렇게 못 가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 그 기법을 약간 바꿔서 현재에 맞게 쓰면 돼요. 저희 방 회원들, 기존 회원들 중장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저희 기존 회원들 3년, 5년 이상 된 회원들이 50명이 넘습니다. 60명, 70명 넘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분들 중장기 되게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시냐면 제가 전략매도선을 냈어요. 수익 실현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확인해보면 안 판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왜 안 파셨어요? 아유, 더 가져가려고. 안 팔아요. 제 기존 회원들 안 파신 분들 그게 이제 그게 좋으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보셨기 때문에. 네? 그런다니까요.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 붙들고 그래요. 중장기 요즘에 하지 말고 나쁜 건 아닌데 스윙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셔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야 돈이 빨리 돈다. 돈이 빨리 돌아야 여러분들도 좀 편하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분들 다 돌려 세웠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물론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중기보다는 스윙으로 제가 많이 낮춰드렸어요. 근데 저도 죽을 때까지 뭐 스윙만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보성 파워텍처럼 유라테크 옛날처럼 막 저기 날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서 하도 시끄럽게 얘기해가지고 열시 또 잠깐 관심 가지셨던 가덕도 신공항. 요즘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안 나오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낫다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제가 어지간하면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그거 살려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네.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거는 그냥 눈 딱 감고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기억하시나요? 왜 그랬겠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실제로 힘들어지니까요. 그때 손절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을 왜 지금 보여드렸냐면 이거 보여드리려고. 자, 옛날 차트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동방성기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죠. 뭐 끝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갔다니까요. 보실래요? 이게 신광 테마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네. 그때 이렇게 갔어요. 시원하게 쭉 뽑았어요. 점상한가 보이시죠? 쫙 뽑잖아요. 이래 갔다니까요.
지금은요. 8년, 9년 차거든요, 이게. 2012년도 처음 갔으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이제 9년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똥차 된 거예요, 똥차. 똥차 됐다고. 차로 따지면 10년 된 거예요. 차도 이제 10년 동안 깨끗하게 타면은 새 차 같지만, 하도 이제 세력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똥차 됐어요. 옛날에 거래량 요만큼 갖고도 시원하게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었죠. 4년 전에. 선거 때마다 갔던 거예요. 지금은요. 거래가 점점 더 터지는데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 주시장 들어오면은 전문가 고용 안 하죠.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혼자서. 요즘에 또 인터넷 방송도 많으니까 혼자서 해보시려고. 되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분들이 이제 뭘 하시겠어요? 인터넷 검색하시겠죠.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대장주 물어보겠죠.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그 네이버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겠어요? 남들 다 아는 거, 옛날에 많이 간 거, 그걸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들어가서 물려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건 한심한 게 아니라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전 이거 정확하게 알거든요. 왜요?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근처도 안 갔어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를 선보산업이랑 덕신하우징은 했는데 딴 거 했지 옛날 거 안 했다고요.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문가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 안 해도 제 머릿속에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이걸 피해갔을까요? 동방성기를 피한 게 아니라 동방성기를 좋게 생각하는 그 개인들을 피해간 거예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비참하게. 개인들을 피해서 이제 우회한 거예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공략한 게 덕신하우징 이런 거고요. 깔끔하게 끝냈어요. 아까 단기 수익 병행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그냥 수익 한 20%대? 네. 상한가가 안 났기 때문에 30%는 못 먹었는데 이 정도에서 끝냈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언이죠. 회원들 매수가가 이게 여기에요. 이건 여기 밑에서 샀어요.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겠죠. 100% 이상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단기방 쪽에 나갈 거예요. 단기 추천했는데 이렇게 갑니다. 시원시원하게 가죠. 네. 보셨죠? 옛날에 많이 그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세력들이 테마주를 어떤 게 올리냐면 인터넷에 검색이 잘 되는 그런 종목 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올립니다. 새로운 거. 그리고 그거를 옛날처럼 길게 뽑지를 않고 짧게 끊어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되 분산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스윙을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스윙이나 중기를 계속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아까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면 들고 있을 때 좀 힘들어도 얼마나 수익도 크게 날 것이며, 그죠? 네, 얼마나 많은 걸 배우시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가고 이래요.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어쩌다가 확 들면 확 아까 동방성기처럼 확 때려버려요. 거기서 수익 실현 안 하면 다 끌려다니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뽑아줄 때는 중기, 장기, 중장기, 그 다음에 뭐예요? 종목은 두세 개 선택과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코로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 장기를 한 단계씩 낮추면 단기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종목은 불확실하니까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을 했다 안 했다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걸 아는데 누구부터 갈지는 세력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그거를 골고루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펼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시장이 받쳐주면 그때 종목 적게 하시고 그때 중장기로 하세요. 들고 가세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반드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평생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중간에 바뀝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손절? 뭐 손절은 어차피 뭐 저는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하시냐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하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분할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불안 매수죠. 불안하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것도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을. 그래서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이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타기를 하시는데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좋아서 분할 매수지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불안 매수예요.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한번 딱 추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벗어난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에 신규들 들어오면 저기 좀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네, 냉정하게 아니요. 뭐 추천가 대비 한 2-3% 떨어졌는데 더 사도 될까요? 네, 그분한테 그래요. 저기 분할 매수 하는 데서 오셨죠? 맞대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네. 추천 좀 믿고 전문가 믿으라고. 네. 안 그러셔도 돼요. 편하게 계시라고. 네. 나중에 적응 잘하시고. 네. 그렇게 편하대요, 저희 방이. 왜요? 저는 안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 해드리고 팩트에 근거한, 네. 아까처럼 이제 딱 팩트를 잡아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리고 불안하게 안 해요. 네. 딱 편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들어오시는 분들. 딴 거 없어요. 저희 방에 들어오실 때 그냥 리딩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분할 매수하시고 매도 사인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매도 사인 내드리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매도만 잘 하시면 돼요. 네. 뭐가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단기 수익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이호님이 잠깐 여기 매매일지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한테 요즘에 특히 유튜브 이쪽에서 계좌 좀 보여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이거랑 우리 돌멩이님도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기사님도 이제 저희 단톡방에 이제 올려준 게 있는데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현님 건데, 이현님이 이제 이분이 우리 방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되게 사람도 좋으시고요, 되게 재밌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왜 정말 중요하신 분이냐면 제가 추천하면 리딩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게. 네. 전문가 리딩 100%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고맙겠어요? 전문가를 이렇게 100% 신뢰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100%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제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전문가라고. 이분이 이제 수익을 하셨는데, 자, 네. 위압감 느끼지 마세요. 왜냐면, 자, 돈이 뭐 3억 6천? 위압감 느끼실 필요 없는 게, 우리 이호님이 처음에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신 게 3년 전입니다. 2018년 추운 겨울, 요맘때쯤에 3년 전 요맘때쯤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실 때 투자 금액이 1억이 안 되셨어요. 1억이 그때 안 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해가 많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신 거였는데, 옛날 얘기지만 손해도 좀 있었고, 꽤 있었고, 투자 금액이 1억이 그래서 안 되셨어요. 근데 지금 3년 만에 3억 6천 됐어요. 3년 동안 주식시장이 좋았나요? 좋긴 뭐가 좋아요? 잠깐 주식시장 한번 보고 오죠. 3년 동안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리딩대로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이거예요. 신규회원들, 여기 모방회원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최근에 들어온 신규회원들, 기존 회원들도
잘 보세요. 네. 이분이 회원 가입하신 게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쯤에서 들어왔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돌멩이님하고 기선회원님도 요맘때쯤 들어오셨어요. 이때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2018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 그렇죠? 네. 폭락 힘들었죠. 작년에는요. 또 일본하고 또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싸웠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올해는요. 중국 때문에 코로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생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수익 내신 거거든요. 네.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3년차 회원이세요. 비상식에 들어오셨고 이호님 거를 이제 가장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세 분 다 리딩대로 잘 따라해 주셨는데 이호님은 이제 100%예요. 근데 이분 계좌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3년 전에 1억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3억 6천까지 커졌잖아요. 근데 올해 여기 2020년 3월 달이죠. 여기 이제 그 이분 그 HTS 있죠. 네. 그 상품별 자산 현황인데 자산 변화 추이입니다. 주식 거의 주식만 거의 다 하시죠, 그죠? 네. 올해 3월 달에 1억 8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매달 꾸준하게 증가하죠. 3억 6천 됐어요. 올해만. 코로나가 기회가 맞았던 거죠. 이분이 여기에서 현금을 갖다가 1억 8천을 넣은 게 아니라 주식 1억 8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100% 주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만큼 불어난 겁니다. 중장기로? 아니요. 분산 투자하면서 단기 수익으로 해상한 겁니다. 저희 방 회원 중에 보유 종목 그 이호님이 아무튼 다 따라 사셨어요. 저는 종목 추천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 합니다. 뭐 종목을 하루에 막 5개씩 막 이렇게 따발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개나 이틀에 한 개. 정말 중요한 종목은 이제 종목 추천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2020년에 주식 자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증가했잖아요. 2배 이상. 초기 투자 자금은 1억이 안 되셨고 위압감 느끼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분산 투자 철저하게 하셨고 리딩대로 하니까 돈이 이만큼 벌렸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있죠. 3월달 이게 돈이 계속 벌렸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전문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매집을 하셔라. 돈을 벌고 싶으면 매집을 해야지. 매집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조정 온다. 맨날 그러니까 단타만 치고 빠지고 맨날 물리면 맨날 그냥 맨날 물타기 하고 분할 매수를 가장한 물타기 하고 그래갖고 언제 돈을 벌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손절 안 시킵니다. 1년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강조하죠. 매집하시라고. 매집은 언제 해야 돼요? 주가가 막 날아다닐 때 매집합니까? 주가가 눌러줄 때, 증시가 눌러줄 때 매집하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도 매집하는 거예요. 단타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V자리 그리면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있죠. 이때 매집하는 거예요. 언제 팔아요? 아까 좀 제끼면 살짝 올라갈 때. 그때 수익 실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이 나니까요. 또 눌러주면 그 돈 갖고 또 매집하고. 이걸 계속한 겁니다. 매집과 수익 실현, 순환매를 계속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 이만큼 버신 거예요. 리딩대로 100% 따라하셔가지고. 멋지지 않나요? 네. 이현님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방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라고. 네. 예, 이현님 어서오세요. 네. 아, 예. 제우스님도 1년 연장하셨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제우스님도 참 우리 매매일주 올려주신 거 있죠, 올해? 네. 제우스님도 이제 3년차 회원이신데, 매달 수익이 안 나신 적이 없어요. 저기 자유 게시판에 매매일주 올라온 거 있으니까 올해 9월달인가 10월달에 올려주셨죠? 9월달일 겁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예, 이현님 얘기했어요. 네. 예, 그리고 하이프님도 어서 오시고요. 하이프님도 6개월 연장하셨고, 신규 가입하셨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아까 상승치님도 거기 또 재연장하셨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회원들 중에 리딩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수익이 나셨어요. 두 분 거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기존회원님 거. 기존회원님은 요 계좌 캡처하시는 걸 몰라가지고 여기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정회원들. 네. 단기 매매하는. 네, 거기 올려주셨는데, 자,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런 걸 좀 들으시고 용기를 좀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뭐 밥 먹듯이 제가 뭐 손절시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수익 내지도 않았는데 없는 거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회원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고 이분들 다 3년차 회원분들이세요. 증시 급락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보이시죠? 네. 이분이 가입하신 날, 그러니까 제가 가입한 날과 여기 이분이 써놨어요. 컴에 있는 계좌 사진을 올리는 재주는 못 부리고요. 제가 가입한 날과 오늘까지 지수 수익률과 계좌 수익률을 올립니다. 12월 10일이니까 지난주와 목요일쯤 올리신 걸 겁니다. 이게. 그죠? 네. 가입일 2018년 1월 24일. 언제냐면 24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늦지 않으셨어요. 1월 24일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웃지 마세요. 여기라니까. 아, 예. 재우선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여기서 가입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진 고생을 하신 거죠. 네. 이런 쪽으로는 돈을 많이 잃었어야 됐겠죠.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가입하실 때 종합주가지수 2538. 지수 상승률 8%. 코스닥은 그때보다 지수가 이제 8% 올랐다는 얘기예요. 현재. 코스닥은 그때 894. 코스닥 상승률은 3%. 코스닥 관련된 상품을 샀으면 지금 3% 수익 나 있었겠죠. 3년 동안. 네. 가입하실 때 원금 2억이 좀 넘으셨어요. 현재는 3억이 넘으셨고요. 수익금이 약 9천만 원. 거의 1억이시죠. 네. 저 모진 세월 3년 동안 그죠? 남들은 다 계좌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났는데 이분은 거의 1억 가까이 보셨습니다. 꾸준하게. 초기에는 좀 힘드셨겠죠. 증시 고점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입할 당시가 이전 최고점이라 가입하고 며칠 후부터 쭉쭉 계속 내리막을 타서 올해 3월에 저점 찍고 그 3년에 한 달 모자란 시간을 보내고서야 가입 당시 지수,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가 나셨다는 얘기죠. 일부 계좌에서 현금 유출권이 되었지만 큰 변동 없이 위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가입한 분들에 비하면 수익률이 한참 모자라겠지만 제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만들어낸 것이라 값지고 대견한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2018년 5월에 부산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종목, 이게 수익이 한 400% 났거든요. 부산산업 철도주였죠. 네. 현금 부족으로 못 사서 날라간 종목들도 여럿 있었지만 교수님 리딩대로 보자 노력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먼 훗날 더 많이 살쪄있을 내 계좌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사업 모으려고 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제 처음처럼 저랑 이제 10년 되신 회원이신데 제일 고수세요. 네. 실력 정말 대단하세요. 네.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문익이 되게 좋죠, 그죠? 네. 저희는 이렇게 편안하게 합니다. 3년 되신 분이에요. 거의 이제 만으로 3년인데 이 험악한 장에 리딩대로 그래도 따라해 주셔서 수익이 나셨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얼마나 또 탄력이 잘 붙겠습니까? 왜요? 드디어 가입 당시 지수를 넘겼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우리 제우스님이 또 올려주신 매매일주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 회원들 매매일지 잘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릴게요. 보고 이런 거 보고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힘들어서 수익 안 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회원들은 뭐 어떻게 수익을 냈겠어요. 제우스님이 그때 올려주신 게 이거예요. 오늘 1년 지금 재환장하셨는데 보세요. (2018년) 제우스님도 2018년 1월달인가 들어오신 거죠, 그죠? 이 매달 계좌 캡처 다 해주셨거든요. 내역인데 보시면 어때요? (2018년 1월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매달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그죠? 네, 이렇게 쭉 냈잖아요. 증시가 폭락할 때 막 10월달 그럴 때 20만 원, 계좌가 마이너스 20만 원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거 거의 없죠. 그다음 어떻게 돼요? 2019년도에는 그렇게 힘들어도 다달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다 플러스죠? 거의 다 그냥 다 플러스잖아요. 올해 이분이 그 매매일지를 7월달, 8월달에 올려줬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어때요?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3월달에 그렇게 폭락을 했어도 3월 전후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시잖아요. 지금은 더 편안하게 더 나시겠죠. 9월달에 아마 수익이 아마 더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돌멩이. 이 우연찮게 3년차 회원분들 이 당시에 거의 비싼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아무튼 수익을 많이 내주셨어요. 많이 올려주셨어요. 돌멩이니까. (2018년 12월 달에) 들어오셨어요. 계좌를 총 4개 운영하셨는데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가입하고 나서 총 8천만 원 이상 수익 내셨어요. 투자 원금은 따로 또 해서 올려드릴게요. 투자 원금이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으셨어요. 1억, 이분도 1억 미만이셨어요. 적당하셨던 거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험악한 세월 동안 좀 위로가 안 되세요? 희망이 안 보이세요? 3년 동안 제가 전문가로서 비관론자들이랑 똑같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랬으면 우리 회원들이 돈을 버셨겠어요. 그 회원들이 리딩대로 저렇게 안 따라주셨으면 저분들이 저렇게 수익이 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돈을 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만 돈 벌었다고 하면 제가 올해 3월달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한테 매매일지를 이렇게 해서 그것만 올렸겠죠. 제가 올려드린 건 뭐예요? 여기서 가입하신 분들 계좌예요. 여기에서 돈이 벌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돈이 안 벌렸으면 3년 동안 계속 우리 방에 계셨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수도 이제 신고가량에서 넘기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2-3년 이상은 유동성을 계속 넣어줄 거라고 하고 있고 이제 유지를 시켜주겠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상승장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개인들은 여전히 조정을 걱정하고 있고 증시는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가게 돼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 폭락 3월달 이거 이후로 대형주들 많이 갔죠. 보여드릴게요. 리딩대로 따라하시면 저런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또 올라가죠. 조금씩 그죠? 네, 이거 보세요. 네네. 이현님 맞아. 이현님이 더 정리를 더 잘해주셨네요. 삼성전자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조정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단기 조정이든 뭐든 간에 살짝 조정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저희가 다 팔았어요. 이번에 수익 뭐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팔아버렸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8만원대에 샀는데 12만원 밑에서 다 팔았어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네. 이런 것들이죠. 대형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관심 많았던 거 네이버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쉬고 있지만 카카오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LG와 많이 올라왔죠? 테슬라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좀 따라 올라가긴 하는데 삼성 SDI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 밑에 포스코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죠? 네.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꽤 올라왔고 화학주 중에서 금호석유 이런 거 많이 올라왔어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현대차 우리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되죠.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기아차 아우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에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차박열품, 언택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뽑았죠. 네. 수혜주가 됐잖아요. 뭐 이것만 그렇습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주는 좀 피하시고 개별주 쪽으로 가셔라. 왜요? 그동안 개별주 간 게 없으니까. 기회 아닌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 자꾸 머뭇머뭇거리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맨날 정부에서는 코로나 잡는다고 막 그러는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죠. 저는 코로나 뉴스 얘기 나오면 잘 안 봅니다, 솔직히. 외웁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 있죠? 하도 이제 주식하면서 이제 뭐 기업 분석도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경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차트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 차트 그리라고 하면 저 그립니다. 왜요? 그쪽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차트를 하도 많이 그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려집니다. 네. 대충 안다는 거예요. 차트 공부 오래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경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쪽도 많이 했거든요. 저쪽 뉴스 나오면 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 왜 그러겠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맨날 뉴스 보면서 코로나 1000명 넘었다고 불안해하면 저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문가가 불안하면 회원들 다 불안할 텐데. 불안하면 비관론자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소리 났겠습니까?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뉴스 같은 거 되게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대형주 이렇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게 가겠죠. 뭐가 안 갔는데요? 개별주 테마주 거의 안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별주 테마주가 거의 안 갔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개별주 테마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에서 종목을 공략하시면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그 매매일지 아까 4개 보여드렸죠, 그죠? 네. 계좌로 보여드렸어요, 계좌로. 네. 저렇게 어려울 때에도 수익이 났는데 지수가 신고가가 나고 상승을 하면 저희 방에서 수익을 얼마나 더 쉽게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회비가 왜 비싸겠어요? 회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요. 네, 그건 있어요. 조금 더 비싸요. 네. 네, 여러분들이 버시는 그 수익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거 가지고 잽니까? 죄송하지만 이쪽 업계에서 전문가 실력은 회비를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전문가 하기 전에 이제 뭐 저도 이제 회원가입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10몇 년, 15년 전에 전문가 하기 전에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였을 테니까 전문가 방에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한 100만 원짜리 방에 가입했었습니다. 한 달에. 15년 전 물가면은 집값이 지금 훨씬 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때 99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왜요? 딴 건 몰라도 제가 그건 알았거든요. 회비가 곧 실력이라는 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여담이지만 자꾸 회비가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15년 전에 전문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회비가 6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88만 원까지 올려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시장 더 좋아지고 코로나 이제 얼추 되면 회비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회비를 안 올리고 있는데 저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비쌌습니다. 신규 전문가가 66만 원이었으니까 할인 같은 거 없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회비 비싸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돌아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 방문이기가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아까 여기 수익 인증을 아까 우리 기선회원님 하신 거 보셨죠? 이게 단톡방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서 이제 회원이 바로 이제 그 해주시잖아요. 딱 제우스님이죠. 김 사장님 아까 여기 채팅창에 글 써주셨는데 우리 김 사장님이 여기 엄지척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기선회원님한테 양해 구하고 올린 거예요. 회원들 그래서 제가 임을 올리는 건 없거든요. 양해 구하고 올린 겁니다. 방문이 되게 편하고 따뜻해요. 요즘에 춥죠? 빨리 들어오세요. 저렇게 험악한 장에서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쉬운 장에 수익 못 내겠습니까? 그죠? 어지간한 툼에 나와서는 이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돌멩이님이 매매일지 올려준 게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들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주말에 올려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진검승부 3년 토박이 네, 돌멩이입니다. 매매일지 이렇게 올려준 게 이제 아마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이제 마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네. 우선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되나 정말 망설였습니다. 왜? 수익난 계좌를 보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그분들의 조바심을 조장하지 않으려나 또는 자괴감이 들지 않으려나. 그러니까 매매일지를 이렇게 올리면 이거 보고 혹시라도 또 네, 나는 수익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조바심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이제 걱정하신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되게 좋으시죠? 네. 저희 회원들은 이래요. 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리고 처음처럼님 조언을 듣고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나오죠? 제가 가입할 당시 2018년 12월 당시 기억하기로는 이호님이 저보다 회원들끼리 친하시니까 서로 필명도 얘기하시잖아요. 이호님이 저보다 한두 달 먼저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까지도 온라인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처음 제 계좌에 몰빵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상담하신 후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셔서 알았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가셨대요. 당시 이해가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솔직하신 거죠. 처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강조 많이 했지만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분산 투자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래갖고서 뭐 되겠냐. 왜냐면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들어오셨거든요. 투자 금액이 1억이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다잡고 주식 공부도 다시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다 아마 공감 가실 겁니다. 제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회원들 겪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마음처럼 그죠? 여러 환경, 미중무역전쟁, 코로나 등등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지수가 두 번 급락할 때 아까 보셨죠? 재작년 10월달하고 작년 8월달 그럴 때 일본 문제 두 번 급락할 때는 그냥 다 때려쳐버릴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세계 증시 폭락하니까 순간적으로 끌려 내려갔었겠죠. 돈 번 것도 막 사라지고요, 그죠? 일시적으로. 그랬는데 이러셨대요.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정말 힘든 장을 두 번이나 겪고 나니까 핵심 포인트입니다. 별표. 웬만한 지수 급락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더라. 이분 이제 고수 되셨어요. 고수 되셨어요. 고수 되셨다니까요. 웬만한 거는 이제 힘들진 않다잖아요. 왜요? 이거를 다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것까지. 여기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감흥도 안 오는 거예요. 흔들든지 말든지. 우리 승우님하고 CJS님도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승우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월 초에 입문했는데 7월 달에 들어오셨어요. 수익률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게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그랬고, CJS님도 리딩대로 하면 정말 편합니다. 방문이가 따뜻하고 편해요. 그러다 보면 수익도 저절로 생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들이 이렇게 지금 단합이 돼서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런 거를 겪어본 사람은, 이런 큰 급락을 겪고 수익 낸 사람은 절대로 비관론자가 안 돼요.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은, 그 시련을 겪고 그걸 이겨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다닙니다. 멘토가 되고요. 그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녀요. 본인도 성공을 하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오만 잔머리를 굴리면서 요래조래 피해 댕기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면 조정을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력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볼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고생 안 하고 돈 벌어볼까? 그게 잔머리거든요. 죄송해요. 잔머리예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단기 매매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잔머리잖아요. 고생을 안 하고 최단 시간 안에 최고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조정은 다 피하고 싶고 올라가는 건 다 따라하고 싶고 대신에 종목은 한두 개만 하고 싶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가난해진다니까요. 그 총재의 기법은 10년 전 거, 20년 전 걸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분들은 이거를 못 이겨내요. 왜? 조금만 하락해도 난리가 나요. 왜? 이런 걸 돌멩이님이나 이유님을 아까 기소대올님, 제우스님처럼 이런 걸 못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만 이겨내보면 안다니까요. 이제 우리 돌멩이님이 2번 정도 겪으시니까 이제 그러시잖아요. 웬만한 거 갖고는 이제 감흥도 안 온다고. 고수 되셨어요. 고수.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비관론자 안 됩니다. 본인들이 성공하셔서 다른 사람들 끌어 올려주시거든요. 그게 고수죠. 매매 많이 하고 비중 함부로 남발해가지고 몰빵하는 사람이 고수가 아닙니다. 날마다 승부수 띄우는 사람이 고수가 아닙니다. 그건 중독자지. 뭐 제 얘기 듣고서 찔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비중 50% 100%씩 죄송해요. 그건 승부수 아니에요. 그건 고수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무리수 두시는 거고 가족들 생각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시면 끝인데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맞잖아요. 가족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실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그쵸? 네, 몰빵하시는 분들, 특히 신용에서 몰빵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새겨 들으셔야 돼요. 가족이 소중하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산 투자하시고 단기 매매, 스윙 병행해서 하세요. 그러시면 답 나옵니다. 편안하게 돈 벌 수 있어요. 종목 뽑기 힘들다, 매도세 내는 게 너무 힘들다, 들어오세요. 내가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전문가는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 회비 내고 들어오셔서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하는 거라니까요. 네. 제가 지금 최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제가 방송 3시간씩 하거든요. 오전에 1시간 반, 2시간, 아니면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나눠서. 네.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요? 회원들 저를 고용하셨으니까. 종목을 추천했죠? 네, 추천하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났다고 이제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면 계속 거기에 저는 물타기를 해요. 저는 주식 물타기는 아니지 안 시켜드리는데 언론이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비관론자들이 쓸데없는 얘기하면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물타기 해드립니다. 머릿속을 물타기 해드려요. 좋은 생각으로. 왜 그러겠어요? 고용됐으니까.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게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 네. 전문가는 고용하는 겁니다. 들어줘서 좋은 종목, 편안한 종목을 좀 편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를 제가 했던 말씀들이 있죠.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게 혼자 안 되세요, 잘. 네. 네. 공개방송 때는 원래 회원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 게 공개방송 맞거든요. 네. 오늘 회비 할인하고 그 다음에 기간 연장이 있으니까 오늘 들어오셔서 좀 같이 가세요. 우리 회원들 얼마나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동그라미 3개 권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걸 다 그때도 수익 내셨어요. 지금부터는 얼마나 시켰어요. 왜요? 신고가 났는데. 그리고 대형주 순환매 끝나고 개별주로 넘어오는데 세력들이 개별주로 넘어오고 있다니까요. 넘어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코로나 천명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 안 되게끔.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기사 계속 나오죠? 네. 왜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안 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속으세요, 진짜. 12월 달에 맨날 속이는 게 그거거든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가난해져요. 그게 싫으셔서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가난해지기 싫어서. 졸부되고 싶으셔서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해지기 싫어서 좀 편안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가난해지는 사람 첫 번째가 뭐냐면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 가난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해집니다. 매매를 단기 매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잔머리를 넘어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결국엔 속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단기 매매 많이 하는 거는 차트에 속거나 호가창에 속은 거거든요. 옛날 매매 기법에 속았든지. 속지 마세요. 언론한테 속지 마시고 세력한테 속지 마시고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만든 영상, 차트, 호가창, 기사, 찌라시 이런 거 보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는 전문가지만 네이버 토론방, 무슨 게시판, 주식 갤러리 그런 데 저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한두 번은 가요. 개인들 하도 난리를 칠 때. 딱 가서 딱 한 5분만 보고 나와요. 바닥 나왔네 이러면서 나와요. 증시 고를 때. 전 거의 그런 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전문가 방송 안 봅니다. 제 거 하기도 바쁜데 누구 거 봅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여러 명 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기회예요. 기회인데 자꾸 속으시면 가난해집니다. 저는 다 보여드렸어요. 우리 회원들이 이 3년 동안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아까 그분들이 다, 네 분 다 2018년 초나 2017년 말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지수 고점일 때. 맞죠? 네. 어디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특히 우리 방에 들어오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문자 반영들도 돌아와 계시겠지만 아까 이호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신규 회원들 그 다음에 아직 1년차 기존 회원들 그 다음에 여기 무방 회원분들 앞으로 이제 저희 방 회원이 되실 분들 다 잘 보시고 참고하세요. 이호님 계좌가 제일 중요해요. 이분 돈이 써져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방에 투자 금액 10억 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그분들과 안 보여드리잖아요.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돈을 액수가 중요했으면 다른 분들 제가 그 매매일지 좀 달라고 했어요. 계좌 좀 찍어달라고 바로 보내주시거든요. 1분도 안 돼서. 네. 투자 금액이 저기 20억 넘는 분도 꽤 있어요. 처음에 5억 갖고 들어왔는데 20억 된 분도 있거든요. 4년 전에. 근데 그분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회원들도 이분 필명이 뭔지 몰라요. 얘기 안 하니까. 뭐 위압감 느끼게 뭐로 얘기합니까? 네. 근데 이호님은 아무튼 제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리딩 진짜 100%예요. 100%. 네. 99.9도 아니고 100%예요. 100%.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그 신규 회원분들, 1년차 기존 회원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방에 들어오실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꼭 참고하세요. 이 힘들 때 이렇게 돈 벌었어요. 그런데 자 지수 한번 더 보죠. 요거 얘기 마칠게요. 지수가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내면 어떤 게 좋은지 아세요? 눈치 안 봐도 돼요. 누구 눈치요? 매물대가 없잖아요. 왜요? 저항이 없으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내기 전에는 좀 힘들어요. 왜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막 팔거든요. 그냥 주가가 올라오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싸게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팔아요. 왜냐면 중간에 꺾이니까. 비관론자 자꾸 속이니까 자꾸 팔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내는 사람과, 그죠? 여기에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팔겠죠? 그래서 신고가 내기 전에는 매물대가 많습니다. 근데 신고가 내면 매물대가 없어요. 이 둘 다 제거가 돼요. 왜 제거가 되냐면 간단합니다.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신고가 났는데 무슨 매물대가 있어요. 사상 최고가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마음껏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겠죠? 아니, 최근에 산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또 팔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 주가가 내려오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요즘에 개인들이 주식을 사요? 사긴 뭘 사요? 내년에 더 큰 뭐 위기가 온다고 다 현금 들고 있는데, 최소한 12월 달 끝나고 내년 초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주식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코로나 1000명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주식을 사요? 여러분도 안 사시는데.
나중에 차익 실현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개인들은 뭐 사야지 하지.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위기라고 난리가 났는데 거래량은 늘어나요. 이거 누굴까요? 누가 이 물량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뺏어서 매집하려면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흔들어야지.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거를. 왜 흔들겠어요? 물량 내놓으라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예요. 흔드는 거라니까요. 뉴스 제목만 보지 마시고 뉴스 톤을 잘 보셔야 돼요. 톤이 뭔지, 정말 이게 국민들한테 위험을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위로가 되는 건지 잘 보세요. 신기해요. 이럴 때는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그런 거 없어요. 다 동일해요. 속일 때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더 얘기하면은 위험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뭐예요? 거래량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물량을 뺏어간다는 생각 안 하세요? 맞죠? 네.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수 막 신고가 나고 우리 회원들 막 수익 많이 났을 때 그때 가서 그때 가입할 껄껄껄껄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윤석열 테마주는 모빌스전자 11월 초에 스윙으로 매수해서 12월 초에 다 팔았어요. 수익은 50%. 한 달 동안 수익률 50%짜리입니다. 직장인분들 이런 거 사시면 단타 평생 치시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네. 요거 수익으로 나갔죠. 네. 윤석열주.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먹거리 관련 주거든. 코로나 간편식. 요즘에 막 통제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먹는 거 관련주도 급등하거든요. 네. 푸드웰. 기존 회원들 볼 종목이었는데 수익 한 50% 전후 났습니다. 멋지죠? 네. 코로나 간편식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무림 SP. 요거는 이제 코로나, 요것도 수혜주예요. 뭐냐면 탄소 배출권 수혜주도 되고, 그 다음에 박스. 근데 요번에 신제품 또 개발해가지고 크게 급등했어요. 수익은 40% 넘게 났습니다. 50% 전후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음압 병실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했죠. 이거는 단기방에 쳐나간 건데 SY 네. 음압병동 수혜주인데 신고가 났죠. 네. 누적 수익 45%. 추천은 지난달 19일 날. 저희는 9시 이전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물타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물타기 하는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분할면서 하는 얘기도 없죠. 깔끔하잖아요. 종근당 바이오 요것도 11월 중순쯤에 추천했죠. 네. 화이자 백신 수혜주. 정확하게 재료를 써서 보내드립니다. 막 어물쩡을 대충 하지 않아요. 네. 확실하게 자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종목 재료 다 써서 보내드립니다. 수익 100% 이상 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호님 그 매매일지 보면 여기에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 전문가 혼자 추천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호님 계좌에서 매매하신 건데 아까 여기 시수업도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밑에서 5번째 여기 있죠. 종근당 바이오 11월 23일날 찍은 게 35%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나왔겠죠? 12월 23일이 상한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익이 크게 나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원들 계좌 수익 저만큼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이제 신고가 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개인들이 자꾸 비관론자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속지 마시고 그냥 빨리 들어오세요. 코로나 관련주 하고 있고요. 대선주 하고 있고 정부정책주 사놨어요. 뭐 사놨는지 얘기를 꼭 다음에 안 하고 있죠. 저 일체 얘기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매집 잔뜩 해놨거든요. 잔뜩 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요즘에 추천 어떻게 나가냐면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거 같이 추천 나가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신규 회원들 사드리려고 한 번 더 추천했어요.
기존에도 보유 종목들 좀 추천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기존에도 매집해 놓으신 거 그중에 일부도 지금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수익 나시겠죠. 네. 자, 11시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 저기 뭐야 그 방 운영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스윙입니다. 네, 단기를 하는 방이 따로 있는데 스윙이랑 그렇게 단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은 스윙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이제 1년에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했을 때 이제 보유 기간은 이제 보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좀 좋으면 뭐 일주일 안에 끝날 때도 있고요. 수익 실현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눌러줄 때는. 근데 지금 시장이 눌러줄 때가 아니라 계속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단기 아까 종목 중에 지금 아까 오텍 있죠?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얘기 안 했군요. 이게 단기방에서 나온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산 겁니다. 주말에 확진자 더 나올 거 생각해서 사놨는데 오늘 아침에 17% 급등했습니다. 아침부터 10% 이상 수익 났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기랑 수익을 병행하고 있고 저희 방 회원들의 80%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매수 매도가 되게 편하게 나갑니다. 네, 그 비법은 들어오시면 합니다. 네. 회원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요. 지저분한 분할 매수 이런 거 없고 네, 대신에 분산 투자합니다. 리딩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아까 우리 이호님이 수익 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네. 평창이 지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얘기입니다. 네. 그 눈 크게 뜨시고 다시 보세요. 지난 얘기는 지금 지금 얘기잖아요. 지난 얘기까지 다 하면 오늘 방송 안 끝납니다. 네. 아까 다 보여드렸죠? 그죠? 네.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계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이호님, 그리고 돌멩이님, 다 기선열님도 그렇고, 토요일하고 이제 금요일날, 아니면 지난주 목요일날, 네, 그때 올려주시는 거예요. 평창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네. 제 방송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네, 본인이 힘드시다는 얘기니까 들어오세요. 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네. 들어오시면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희망 잃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오늘도 저기 셀트리온 관련 주들 열심히 올라가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급락할 가능성은 현재까지 낮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 보시고요.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원래 오전에 시간이 좀 되면 요 관련주들 좀 맥을 좀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네, 2시부터 할게요. 2시부터 할 거고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돌아가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대선주 있죠? 이런 것들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일 보시고 오후 2시부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네.